자, 오늘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팀장,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홍 팀장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대선 후보 구도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난 12월 30일, 31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그 촛불 전국, 탄핵 전국에서 가장 수혜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게 확인됐고요. 수혜자는 문재인 대표. 예,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이 연초부터 강하게 불 것이다, 또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각종 대결을 경우의 수로 이제 집어넣었을 때 예. 다자 대결, 사자 대결, 삼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문 전 대표가 지금까지 강력한 선두를 지키고 있었던 반기문 이제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예.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상황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12월 초에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예. 조기 대선이 이제 부각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야권에서 선두였던 아무래도 이제 여권보다는 야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야권에서 선두였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예. 여론의 관심도 또 덩달아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런 그 여론의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아까 나온 것 중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도 예상이 좀 됐었나요? 앞서고 있는 거는 뭐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많게는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한 7 내지 8%포인트 정도 이제 예.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가 뭐 이렇게 뭐 크다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오차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 크게 이제 그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배성규 부장. 그럼 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대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 그리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무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 이 대항마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예. 지지표가 문재인으로 옮겨가고 예. 또 안철수 전 대표마저도 완전한 약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대세론으로 야권 지지층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 여권이나 중도지대도 지금 반문 정서보다는 반박 정서, 심판론 이게 워낙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은 싫지만 그렇다고 여권 쪽으로 가기는 싫다. 예. 그래서 이 표들도 역시나 문재인 쪽으로 한 명, 두 명 넘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하게 우위를 잡고 호남에 대안이 된다. 그러면 예. 아마 문재인 대세로는 굳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호남이 아니 반기문도 보고 다른 후보도 한번 보자라고 네. 할 경우에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이 반박 정서가 사라져 조금씩 옅어질 경우에 예. 다시 반문 정서가 부각될 수 있다. 네.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과 동시에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나요?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지난 9월달에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예. 이제 최순실 파문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다소 이제 높은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순위가 이제 1, 2위가 바뀐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서 또 특징 있는 거는 뭐냐면 문 전 대표의 강세도 물론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지만 예. 반 전 총장도 사실은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로 보면. 여론조사 수치로 예. 봤을 때는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자 대결에서 지금 42%대 35%다. 문 전 대표가 42%, 예. 반 전 총장이 35%인데 네. 사실 그 이제 지난 대선을 봤을 때 예. 2012년 대선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번 올해 대선 이제 올해죠. 올해 대선이 몇 월 달에 이룰지는 뭐 사실은 이제 그 헌재 결과를 봐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그렇겠죠. 시기를 알겠지만 예. 대략 뭐 한 4, 5개월 내지 5,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2012년 대선 때 한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50%, 문재인 후보가 30%였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양자 대결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3.6%포인트 차이로 급속히 마지막 가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7%포인트 차이는 뭐 예. 사실은 그렇게 큰 격차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창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헌재가 1월 말에 탄핵을 결정을 하게 되면 3월 말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신당 창당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신당 창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네. 제일 큰 변수는 헌재입니다. 헌재가 1월 말에 만일 판결을 하게 되면 창당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1월 말에 바로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창당하고 말고 할 여유가 없고 잘못하면 무소속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창당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 자신만의 독자적인 상품, 이 지지 세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예. 이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는 바람을 막기 힘들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신당 창당을 실제는 하지 않더라도 창당의 기치를 세워서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다른 국민의당, 예. 그다음에 비박당을 엮어서 음. 세력을 크게 키워서 아마 나중에는 네. 가설 정당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하. 그런 식으로 기치는 세워놓고 가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또 관심을 받치는 게 이제 가칭입니다. 개혁 예. 보수 신당. 예. 어떻습니까? 좀 뭐 바람을 일으킬 것처럼 나오나요? 여론조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 비박 중심의 의원들이 탈당한 지가 이제 뭐 얼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바람을 일으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또 언제 바람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민주당 38.9%, 새누리당 12.7%, 국민의당 10.3%, 예. 보수 가칭 개혁 보수 신당 8.0% 이런 순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뭐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그 신당이 그 기존의 새누리당보다 약간 그 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 결과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으로 와서는 뭐 두 정당이 합쳐서 20%의 예. 그 파이를 갖고 지금 나눠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신당이 아직까지 이제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의 지지가 이제 높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기존의 보수층들이 누가 진짜 보수냐, 누가 진짜 보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보수층한테 진짜 보수라고 하는 면이 가장 그 어필하는 쪽에서 그 보수층의 지지를 이제 다 그 쏠리면서 보수층 지지가 쏠리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예. 이제 보수층 잡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개혁 보수 신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구심점과 방향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아직 개혁 신당이.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창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네. 개혁 보수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으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일단 개혁 보수신당이 가장 손잡기 편한 상대입니다. 그리고 예. 보수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허. 선택이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자유롭습니다만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DJP 연합이란 제2의 호남 충청 연합이란 그런 인상도 줄 수 있고 예. 그런 면에서는 좋긴 한데 문제는 안철수란 주자가 아직도 엄연히 있고 그렇죠. 또 이 지역당, 예. 지역연합이라는 게 또 항상 한계로 등장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어느 당 한쪽을 선택하는 일은 참 있기 힘들 거다. 예. 제가 보기엔 두 당 다 양쪽 손에 들고 가려는 예. 그런 아마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 배 부장, 네. 그 개헌의 이번에 그 찬성 여론조사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대선 전국과 맞물려서 이게 개헌하는 새 판을 짜는 이런 모양새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짧게 좀 정리해 일단 주시죠. 지금 보면은 대선 전에 예. 개헌을 하자는 이 여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추동력은 있다. 그리고 3년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걸 본다면 사람들한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요소이긴 예. 한데 이 또한 헌재에 달렸습니다. 예. 1월 달에 헌재 나오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돼 있고요. 네. 다만 3월로 갈 경우에는 개헌론이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되면 새 판짜기의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예. 측면으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배성규 부장 또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